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화해라는 묵직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에 주둔한 제14연대는 제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봉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불어닥친 핏빛 광풍은 우리 역사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인해서 제주 4.3 항쟁이 발발하죠. 이에 이제 미군정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권까지 이걸 해결하려고 강경 진압 작전을 하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서 여수에 주둔했던 제14연대 군인들을 출동 명령을 내리면서 이 군인들은 이것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서 봉기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 민중들이 불만들이 여기에 같이 도화선이 되면서 항쟁으로 발전한 것이 여순항쟁이고, 그 이후에 많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하게 됐죠. 본회의가 열리는 날 국회를 찾은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 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가결되자 여기저기서 환호와 함께 오랫동안 참아왔던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영령들이여 편히 영면하십시오. 철두철미한 진상규명과 완전 무결한 명예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폭력을 단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의 대표 연구원 주철희 박사는 여순 사건을 오래 연구해온 연구자로 특별법 제정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이 여순을 반란이라고 했던 이 굴레를 벗어나게끔 정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시작점은 1948년 10월 19일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종료 지점이 언젠가를 한 번도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종료 지점을 1955년 4월 1일까지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로도 우리 전라남도 전체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까지 포함했다라는 점. 이 점에서 이 특별법 통과되는 순간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신념과 뚝심 하나로 여순 사건을 연구해온 주철희 박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공고히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책은 19가지의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여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근거를 통해서 바로잡는 책이 이제 이 불량국민들이었고요. 그 성격을 명확히 한 책이 이제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시 14연대 군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부당하고도 반헌법적 명령이었다. 그리고 당시 민중들은 국가의 어떤 그런 포갑적인 부분들에 맞서 싸웠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여순을 이제 제가 항쟁이라고 규명할 수 있게끔 쓴 책입니다. 당시 보면 제14연대 제1기 하사관 후보 생기념, 서기 1948년 6월 14일. 이게 14연대가 창설하고 제1기 하사관들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 사진이 이렇게 발굴되면서 김재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 당시 이제 제3여단 내에 육군 대위 이믹순이가 표창장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월 21일 거림 전투에서 지리산 부사령관 지창수 기타 외 반군 수인을 생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희 박사가 발굴한 사료와 그의 철저한 고증은 여순 사건 최초의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여순에 대해서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증명해냄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이제 무죄 판결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죄인처럼 숨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 유족들은 73년의 응어리가 조금쯤 풀렸을까요? 멋져요. 풀리게 멋져.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봐, 엄마. 여기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너무나 높았어요. 아버지 그 네 달째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여순의 진실을 밝히려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유족. 희생자 유족 2세대인 박금만 작가 역시 고증을 통해 작업한 여순 사건의 역사적인 장면을 화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가장 공들여 한 작품이고요. 만약에 그 여순 항쟁 당시라면 누가 나왔을까 생각을 했고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전부 한 분 한 분 만나서 모델로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이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됐고 작가로서 고마운 마음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순천시 이수로에 위치한 여순 1019 항쟁 역사관. 유족들이 공간을 제공해서 만든 특별한 곳으로 여순 항쟁의 역사를 알리고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역사관 만드는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순에 알리는 데도 각 지역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알리는 데는 최고로 좋다고 지금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마련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가가 이제 이 73년의 역사를 규명하는 일에, 그다음에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이제 앞장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염원을 해봅니다. 이 위원회가 정확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즉 특별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실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주의로 똑같이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여순 사건 유족들이 만성리 위령비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점 6개로만 남아있는 위령비. 점 6개는 시에서 무고한 희생으로 하자는 것이고 우리 유족회 측은 무고한 학살이라고 표기 아니면 그대로 점 6개를 놔두라 해서 올해도 새기지 못하고 그대로 점 6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또 다른 시작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시간은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희생을 부모님이 당해도 사과 한 번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겠습니다. 73년을 기다려온 여순 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고 모두가 입을 모읍니다. 다시 길 위에 선 여순 사건, 신중하고도 꼼꼼한 후속 조치로 하루빨리 화해와 상생의 손길을 맞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